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대해 정부는 아덴만에 활동 중인 청해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작전 반격을 넓히는 방식으로 독자적 작전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해 연합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WHO 세계보건기구도 곧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공항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팔 구조당국이 한국인 교사 4명 등 실종자 매몰 추정 지점 2곳을 확보한 가운데 기상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곧 헬기 수색 등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네팔로 교육봉사를 갔던 충남교육청 교사들은 오늘 새벽 조기 귀국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투표율과 해당 후보지 찬성률을 합산해서 경북 의성군 군위군 공동 후보지와 군위군 단독 후보지 2곳 가운데 한 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합니다. 이번 설 연휴 모두 3,2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설 전날인 24일 오전과 설 당일인 25일 오후에 고속도로가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24일에서 26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방부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의 인근 지역인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 부대를 독자적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현재 중동 정세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 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해 부대 파견 확대 지역은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혀져 이 지역으로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해 부대는 오늘부터 확대된 지역에서 우리 군 지휘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또 청해 부대가 확대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해양 안보 구상과 협력할 것이고 청해 부대 소속 장교 2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실종 닷새째인 오늘 네팔 현지의 군용 헬기가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네팔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반쯤 포카라에 있는 군용 헬기가 사고 지점으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 악화로 도보 수색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팔 경찰과 주민, 군인 등으로 이루어진 도보 수색대 50여 명은 날씨가 나아지는 대로 금속 탐지 반응이 있었던 지점 2곳을 중심으로 계곡을 살필 계획입니다. 현장 관계자는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계곡의 깊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고 기상 변덕이 심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과학자가 우한 폐렴의 사람 간 전염이 확증적이라고 밝힌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내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9일 저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명이 숨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13일 입원해 호흡곤란 증세로 치료받던 89살의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고혈압과 당뇨 등 기본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한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한시에서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는 169명 가운데 35명은 중태이며 9명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염자 198명 가운데 25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우한시 외에도 광둥성, 상하이 등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는 가운데 중국 국가보건위원회의 한 과학자는 사람 간 전염은 확증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람 간 전염 방식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need to understand how it's transmitting from human to human and also what the incidence of that is. So how many new cases are occurring from one known case of the infection.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내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에서 확진 환자가 200명을 넘어서고 태국과 일본,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WHO는 이 자리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제적인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내에서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35세 중국 국적 여성은 현재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천의료원에 격리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열과 기침 증상은 보였지만 폐렴 증상은 없으며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승객과 승무원 등 밀접 접촉자는 44명이며 이들 가운데 9명은 출국했고 35명은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인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제기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그동안 공방이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춰 추가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시연을 본 사실이 증명된다며 공모 혐의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재판 전 객관적 사실은 다 밝힌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끝난 뒤엔 당혹감을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고가 계속 밀리고 변론이 재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요.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고를 연기하신 이유는 제가 알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좀 기대하시나요?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맡겨야죠. 예. 신정할 말씀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나와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 생각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개 가운데 10개는 형사부, 3개는 공판부로 전환되고 기존의 형사부 7개가 공판부로 전환돼 모두 10개의 공판부가 증설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경제범죄형사부,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학조사부는 식품의학형사부, 서울 북부지검의 형사 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해 관련 사건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이 인권과 민생 중심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형사 공판부 확대로 민생사건 수사 공소 유지에 집중해 국민의 억울함이 신속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존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편에도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둬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 선박의 부진으로 1년 전보다 0.2% 감소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25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0.2%, 4천만 달러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8.7%, 석유 제품은 19% 이상 늘었지만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가 6%대 감소율을 보였고 선박은 42% 넘게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뉴 삼성을 향한 세대교체 흐름을 반영한 162명 규모의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부사장 14명과 전무 42명, 상무 88명, 마스터 15명 등이 승진했습니다. 부사장 승진자 14명 가운데에는 갤럭시 S10 출시에 기여한 1970년생 최원준 부사장과 마이크로 LED TV 개발을 주도한 1969년생 최용훈 부사장 등 50대 초반의 이른바 젊은 피가 포함됐습니다.
또 외국인과 여성 임원도 9명을 차지했고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소속으로 CES에서 인공인간 네온을 선보인 1981년생 프라나브 미스트리는 최연소 전무가 됐습니다. 김석균 저자님, 문희상 의장님,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새스린이 그냥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해요.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그 집 아들인데 그 집 아버님부터 회상을 제가 했습니다. 정말 큰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쭉 지켜와 봤고요. 그런 분이 의정부에 계셨고 그런 분이 경기도에 계셨고 그분이 제 선배라는 게 문희상 아드님 되시는 분이 의정부에서 큰일을 하신다고 그래? 몇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했어요. 왕대 와서 왕이 난다. 왕대 왔을 때 그 왕대가 난다. 문희상 의장님과 저희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님은 과거 민주화 운동 시대부터 그 집 아들, 누집 아들입니까? 바로 육선 국회의원 아버지 문희상 의장님이십니다. 바로 그 집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랜 정치 인생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고 배우고 체득했습니다. 그 집 주인 어른을 92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30년을 보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집 주인 어르신이 가셨던 모든 자리에 그 옆에 제가 다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냥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그래도 너무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났어도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옛날 우스갯소리를 했을 때 기차 끌려 개구리 3년이면 기적소리를 내고 식당집 강아지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합니다. 아침에 찾아왔던 반짝 겨울 추위가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볕이 내리쬐면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영상 5.6도까지 올랐습니다. 온화한 날씨를 회복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영상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우려했던 바와 달리 공기질은 깨끗합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대기가 조금씩 정체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고요. 시정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남쪽에서 점차 저기압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역,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오후까지 제주 산간 지역은 12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와 충청에 최고 40mm, 수도권 등 중북부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 산간 지역은 모레까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시작합니다. 서울 기온 영하 2도, 대구는 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7도, 강릉 9도, 대구와 광주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비나 눈이 자주 오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금요일엔 영동 지역에, 설 당일엔 영동과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더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